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연료전지에 대해서 천연가스부터 연료전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쭉 문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한번 털어봤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온다. 해야 되겠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도출했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련주가 뭐가 있나? 이걸 이것저것 또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7종목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SOFC와 관련된 쪽에서 연장돼서 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SK D&D죠. 이 회사에서 사업회사가 분리돼서 나와서 이어지는 회사인데 신재생을 계속 중점적으로 한다. 한쪽에서 풍력과 연료전지가 가장 중요한 대세가 됩니다. 풍력도 고생 많이 했었죠. 근데 아마 2025년 가게 되면은 드디어 좀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 연료전지 이게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블룸에너지라고 미국의 회사가 하나가 있죠. 이 회사가 역시 국내 회사들하고 합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랑 합작한 사업 쪽에서 연료전지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에서 원래 SK 에코플랜트가 있고 SK 건설 쪽이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블룸에너지랑 합작 사업하는데 SK 이터닉스가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쪽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터닉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주가가 뻥 뛰었었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코입니다. 미코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코미코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코미코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자회사로요. 거기다가 안에 내부 자회사 쪽으로 미코 파워라는 게 있고 또 미코 세라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지금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도체가 주축인데 그거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 이런 연료전지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눈길이 가죠. 특히 SOFC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질의 세라믹 관련된 기술이 글로벌리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면 SOFC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공급하는 세라믹은 점점 더 가치가 부각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이고 요거 만드는 거는요 글로벌리 최상위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LTC 요거 가끔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보는데 그 세정 쪽에서 한때 LTC가 무진전자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또 반도체 쪽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게 연결로 잡히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LTC인데 그 중에 또 SOFC 쪽에 들어가는 분리막 소재나 세라믹 전해질 소재까지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워낙 IR에 좀 자유롭지 못한 회사다 보니까 좀 되게 퉁명스러운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통화가 잘 안 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겠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있는데 얼만큼 진척이 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인수했던 무진전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LTC는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알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식으로 퓨얼셀과 관련된 쪽에 이름 붙은 회사들 또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PFC, SOFC와 다른 계열입니다. 이런 쪽에서 인산염을 통해서 전해질을 만든 그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은 떨어져도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게 PF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번에 SOFC 쪽으로 막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산 퓨얼셀이 받는 쪽의 관심과 기대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봐야 되는 거는 퓨얼셀에 관련된 모든 장비들은 다 공급할 수 있는 자신감,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SOFC가 뜬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차피 내 장비 쓸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같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한선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그냥 피팅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조선 쪽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선 쪽 살다 보니까 거기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밑에서 쫙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부각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에너지와 우리나라에서 SK가 합작해서 블룸 SK 퓨얼셀이라고 나오는 이 합작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다가 피팅과 플럼빙이 뭐냐면은 또 한참 찾아봤어요. 연료 배분 기능이 있는 거를 플럼빙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플럼은
자두인데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하나의 모멘텀이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게 최근에 이 종목인 것 같고요. 또 6번째 GNC 에너지입니다. 요 이번에 실적 잘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쭉 들어갔고 여전히 관심이 높은 회사죠. 이렇게 됐을 때 발전기, 발전 비중이죠. 이쪽이죠. 오타입니다. 발전 비중 쪽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R&D 쪽으로 들어간 게 비중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확 늘어서 61%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죠. 비상발전기. 이쪽에 대해서 UPS라고 하는 비상발전기 쪽에서 어떻게 거의 우리나라 1위 회사고요. 그러면 전력이 딱 멈췄다 그러면 비상으로 좀 갖고 있었던 약간 ESS 기능 비슷한 쪽인데 그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비상으로 막 돌아가는 발전기가 주축을 하면서 전력이 끊기지 않게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아요. 비상발전기가. 왜냐면은 갑자기 정전됐는데 그러면 서버가 딱 내려가서 거기 매매하다가 다 끊긴다. 소송받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비중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들도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딱 손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비상발전기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게다가 자회사의 성문 그린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동서발전 미래 무슨 회사 요거랑 미래 에너지인가의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이 회사가 요게 SOFC를 전담적으로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벌써 나온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만든 지가 합작회사가. 근데 그 다음부터 바로 영업이 흑자를 내기 시작해요. 그만큼의 어떤 성장이 가파르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부각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모센스가 있습니다. 아모센스가 있는데 SK에코플랜트 또 아까 말씀드린 블렘 에너지 쪽에서 기자재 부품을 국산화 협약, 아까 말씀드렸던 세라믹 기판 쪽에서 협약. 그 아직 매출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그냥 뜯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약하겠죠? 네. 이게 대부분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 관련된 쪽에서 많이 나온 대표적인 7가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은, 종목들 얘기 쭉 드렸으니까, 그럼 다 됐고, 종목들 다 대충 들어서 알겠고, 뭐 사요? 이런 쪽이 나오겠죠? 뭐가 탑픽입니까?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탑픽을 꼽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1, 2, 3. 이 정도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 가장 지금 시점에서 트렌드에 맞고, 한번 또 아이디어가 커졌을 때 볼 수 있을 만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SK 이터닉스 한번 분할 상장되고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가 좀 정체해 와 있다가 어디쯤에서 지금 주가가 들어가냐면 이런 때쯤에서도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다 수렴됐는데 이쯤 들어와 나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가격대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번쩍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직전 고점과 함께 저항권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쫓아가게 되면 내가 산 가격 고가가 될 수 있겠죠. 약간 좀 주춤해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타겟은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21,000원 정도쯤 들어오면서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이격 좀 조절하고 거기서 약간 눌림목 왔을 때 그때쯤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이 정도쯤에서 또 거래 흐름들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또 이제 누가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 또 강하게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은 올라오니까 또 팔아요. 기관들도 아직 크게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범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전에 SK D&D 쪽에서 나왔던 지주회사가 좀 비중을 좀 늘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는 일단 쫓아가는 것보다 좀 눌림목들 그런 걸 보면서 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해요. 내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코입니다. 미코는 지금 언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2가지, 3가지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때 조정 잘 받았죠. 한번 급하게 시장에서 부각받다 보니까 거의 상한가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는데 요 자리, 요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는데 단기적으로 더 안 빠지고 그 안쪽에서 단기 물량을 소화하는 이런 자리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상향으로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탄력받고 요 단기 이동평균선 안쪽에서 지지받고 돌아가는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워낙 자회사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역할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누가 끄냐 기관들이 갑자기 나 이거 되는 회사 발견했어. 사자라고 기관들에 대한 강한 매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또 눈길이 가고 있고 기관 누가 사느냐 투신권 매수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사모펀드 벌써부터 5월 7일 날
요날 50만 주 사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도주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요 사모펀드들. 요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걸 추적한다. 그러면은 사모펀드 어떤 동향들 체크하면서 탄력들, 그리고 특히 단기 평선에서 이탈 안 하는지 보시면서 계속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잘 찍었네요. 예. 그쪽에서 흐름들 잘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는 또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일단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워낙 또 열병합 발전 같은 경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는 회사고 바이오 가스 이런 것도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건 조금 좀 부담이 있네요. 예, 지금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단기 기격이 조절되는 가격대들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이 정도까지 맞춰주면서 한 이 정도 가격이 지금 보게 되면 10,000원대 살짝 밑으로 해서 한 500원 이하 정도까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약간 눌려서 출렁하면서 어떤 매수세를 더 못 쫓아오게 최근에 여기 쫓아가는 사람들 손절을 일으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눌림목 받는 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거래에 실려 있고 그런 과정 쪽에서 한번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고가격대가 빠진다, 이탈된다 그러면은 요쯤에서 들어갔던 것도 짧게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서 얻어가는지 이걸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서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과 함께 연료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봤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드리지만 직접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직접 액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던져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같이 행해 주시면서 저희 가치 투자 섹터 분석 학교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런 알차고 유익한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니까 낯간지러워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엔 또 다른 섹터를 통해서 섹터 분석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